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4년에 공개된 일본 영화 최애의 아이 더 파이널 액트입니다. 저는 최신작 위주로 리뷰를 하는데 뜬금 2024년 영화를 리뷰하는 이유,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애의 아이는 다들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만화, 애니메이션도 히트를 했고 애니메이션 3기가 곧 방영을 합니다. 히트한 만화를 일본에서 실사작품으로 많이 만들죠. 이 작품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드라마, 영화가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원작 만화 전체 내용에서 앞부분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고 뒷부분 내용은 영화로 만들어서 극장에 개봉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절반씩 나눠진 건 아니고 전체 내용에서 4분의 3 정도가 드라마, 나머지 4분의 1 정도의 내용이 영화로 나온 거예요. 드라마에서 영화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 당연히 등장인물, 배우들 다 동일하고요. 드라마는 2024년 11월 말에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2024년 12월 말에 일본 극장에 개봉을 했고요. 드라마는 스트리밍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 보고 리뷰도 했습니다. 영화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개봉하길 기다렸는데 개봉을 안 했고 몇 달 지나서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풀리더라고요. 드라마 리뷰도 올렸기 때문에 영화 리뷰도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다 보니 뒤늦게 지금 하게 되었네요. 일부러 애니메이션 3기 공개 시점에 맞춘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리뷰할 때 최애의 아이 원작 내용을 전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물 관계를 보시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삼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아쿠아와 루비라는 쌍둥이 남매가 주인공이고 엄마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는 게 메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아쿠아와 루비는 전생의 기억이 있는 거죠. 아쿠아는 고로라는 이름의 의사였고 루비는 고로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와 루비의 엄마인 아이는 미성년자 아이돌이 임신을 해가지고 고로의 병원으로 찾아온 거죠. 지방의 한적한 곳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유명인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골 한적한 병원을 이용한다는 뭐 그런 설정이 있나 봐요. 그런데 고로와 사리나는 아이의 팬이었습니다.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죽거든요. 사리나는 시한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병으로 죽은 거고요. 고로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죽은 후 아이가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이 쌍둥이가 죽은 고로와 사리나의 환생인 거죠. 정확히는 죽은 고로와 사리나의 기억이 아이들에게 들어간 거라는 설정이거든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환생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아쿠아와 루비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죽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는 아이돌이고 당연히 출산한 사실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팬 중 하나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서 출산 전에 병원에 왔다가 우발적으로 의사인 고로를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아이가 처음으로 도쿄돔 공연을 하게 된 날 아침에 아이의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죽인 거죠. 아이를 죽인 팬이 아이가 출산한 사실이나 집 주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 정보를 제공한 원흉이 있는 거죠. 아쿠아와 루비의 생물학적인 아빠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서 복수를 하려는 게 이 작품의 메인 서사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연예계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죽었을 때 아쿠아와 루비가 4살인가 그 정도였는데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되고 아쿠아는 배우, 루비는 아이돌 그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수 스토리는 작품의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그 전에는 아쿠아와 루비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아쿠아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아카네와 카나라는 두 명의 여배우하고 삼각관계가 되는 그런 연애 스토리가 있고요. 루비는 엄마의 복수도 계획하고 있지만 환생하기 전 사리나 시절부터 최애인 아이처럼 최고의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병으로 죽어서 이루지 못한 꿈을 루비로 환생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복수, 삼각관계, 루비의 꿈 이 세 가지 서사로 전개되는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원작 만화의 결말에 많은 독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결말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은 루비입니다. 루비가 엄마인 아이마저 뛰어넘는 최고의 아이돌이 되는 내용이 결말에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공은 루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작품의 스토리를 이끌어간 캐릭터는 아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물 구도를 보면 이 작품에서 제일 재미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아쿠아의 삼각관계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아카네와 카나라는 캐릭터가 각각 굉장히 매력있고 서로 다른 성향의 두 히로인과 각각 다른 관계성을 형성하는 아쿠아의 연애 스토리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루비에서 아쿠아로 향하는 저 핑크 화살표 이 두 사람은 전생의 의사 선생님 고로와 환자인 사리나였는데 사리나는 고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남매로 환생했지만 고로는 루비가 사리나의 환생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는데 루비는 자기 쌍둥이 오빠가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인 고로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자기 친오빠한테 러브러브 상태가 되는, 그래서 삼각관계가 아니라 사각관계가 되는 내용이 후반에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싸해지죠. 아, 이거 아쿠아의 연애 스토리가 정상적으로 결말이 나지 않겠구나. 결말은 아쿠아의 사망. 아쿠아가 복수하려고 한 원흉의 정체가 카미키 히카루라는 남자인데, 참고로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 남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이보다 한 살 연하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중학생 시절의 배우가 쿠로카와 소야더라고요. 쿠로카와 소야가 2009년생, 아이 역할의 사이토 아스카가 1998년생, 캐릭터 설정은 한 살 연하인데 배우는 11살 연하.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에 썸씽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왜 히카루가 아이를 죽인 건지 그 이유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이가 임신을 한 후 히카루와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여자에게 복수한 거야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유를 설명해요. 그런데 아이가 히카루와 결별한 이유는 히카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오히려 히카루를 위해서 결별한 거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쿠아가 그 진실을 히카루에게 말해주고 히카루가 아이를 죽인 거를 막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복수 스토리는 완결.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쿠아와 루비는 아이의 원수인 히카루를 계속 죽이고 싶어 했는데 복수를 해서 살인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로 주인공들의 인생도 끝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복수하는 그 내용이 이상적인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히카루가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되어 후회하는 것 그 자체로 복수의 완성일 수 있고, 사실 히카루가 아이를 죽게 만든 원흉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죽이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삐뚤어진 팬심을 부추기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살인 교사 범죄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 없이 히카루가 그냥 후회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끝내도 상관없고, 더 깔끔하게 가자면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죽게 된 원흉이긴 하기 때문에 히카루가 후회와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결말도 가능하죠. 어쨌든 복수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아쿠아의 연애, 루비의 꿈 이 두 가지로 해피엔딩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뜬금 충격적인 반전. 사실 히카루는 진짜 인성파탄 사이코패스였던 겁니다. 이 내용도 되게 복잡한데요. 히카루가 계속 이런 인성파탄 상태였던 건 아니고 점점점 흑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이하고 만나던 시절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이었지만 이미 그 전에도 흑화할 만한 험한 일들을 겪고 있었고, 아이와의 만남과 결별도 결정적인 원인이긴 할 테고, 하지만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애가 원래부터 좀 상태가 이상했어. 후천적인 경험도 원인이고 거기에 선천적인 본선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인성 파탄 사이코패스로 완전히 흑화한 겁니다. 아이 말고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밝혀지는데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런데 히카루 본인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고 전부 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하지만 살인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조종해서 아이 같은 빛나는 존재들, 주로 연예인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을 죽여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다음 타겟은 바로 루비. 이런 충격적인 반전이 나와가지고 아쿠아가 루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냐 하면 동기여진을 했습니다. 아쿠아 입장에서는 루비를 지키기 위해 히카루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살인을 하면 루비는 살인자의 동생이 되어서 아이돌의 꿈이 사라지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칼로 찌른 다음에 히카루를 붙잡고 함께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거든요. 히카루한테 공격을 받아서 저항하다가 함께 사망한 그런 상황으로 조작한 거죠. 결말에서 주인공이 죽는 작품은 수도 없이 많죠. 주인공이 죽는 결말 때문에 걸작이 된 작품도 있고, 하지만 최애의 아이는 주인공이 죽는 이 결말에 많은 독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거짓말이고 아이돌은 늘 스스로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존재. 루비는 사랑하는 엄마도 죽고 사랑하는 오빠도 죽었어. 그런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밝은 모습을 꾸며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최고의 아이돌로 우뚝 서는 엔딩. 그 엔딩을 위해서 아쿠아가 죽는 내용이 나온 거를 저는 납득을 했거든요. 원작 만화에서 루비가 방에 처박혀서 엉엉 울다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돌 활동을 재개하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말에 어느 정도 납득을 했지만 역시 불만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쿠아의 연애 스토리가 저는 제일 재밌었거든요. 제가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거 말했지만 이 연애 스토리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카나가 진 히로인이에요. 카나와 아쿠아는 작품 내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카네, 카나, 루비 3명의 히로인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카나만 아쿠아랑 키스를 못했어. 아카네는 아쿠아랑 사귀기까지 했었고, 루비도 자기 쌍둥이 오빠인데도 전생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율리고 보고 신경 끄고 저돌맹진 태씨. 결국
결국 오빠랑 키스까지 하고 카나만 아쿠아랑 아무것도 없음.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은 내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 하지만 카나는 기본적으로 츤데레, 진 히로인의 필수 속성이죠. 자기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츤츤거리면서 속만 태우고 있는. 아쿠아는 자기는 복수를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이니까 카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두운 인생에 말려들지 않게 하려고 카나와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어요. 아카네는 오히려 복수에 이용하려고 했어. 그래서 아카네와 사귄 거였고, 반대로 카나는 아쿠아 입장에서는 절대 어둠에 물들일 수 없는 빛의 존재.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둔 겁니다. 카나는 그러니까 더 심술나서 층층거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무 진전도 없이 지내온 건데, 그런데 마지막에 복수가 끝나고 이제 카나와 함께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드디어 아쿠아와 카나가 맺어지는 이 만화를 보며 가장 기다린 그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었고 히카루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면서 아쿠아 사망 엔딩, 이게 진짜 너무 최악인 겁니다. 그래서 최애의 아이 실사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결말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했어요. 실제로 영화가 나온 후 보신 분들 후기를 보니까 원작보다 그나마 낫다라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이거는 원작보다 나은 결말이 아닙니다. 일단 원작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쳐냈거든요. 영화가 2시간 좀 넘는 분량인데 앞에 1시간이 원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프롤로그 내용인 거예요. 아이가 죽기 전 고로와 사리나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 이게 원작의 처음 시작 내용인데 드라마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왔어요. 영화의 앞부분에 이 내용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의 2시간 내용 중에서 앞에 1시간은 프롤로그, 뒤에 1시간에 최종 에피소드를 넣어버리니까 분량이 모자라서 많은 내용이 날아갔거든요. 그 내용이 아쿠아의 죽음을 더 슬프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카나하고의 관계, 아쿠아가 복수를 마무리하고 카나하고 잘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원작보다 덜 슬프고 덜 충격적이게 만들었을 뿐이야. 원작은 해피엔딩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산상조각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라져서 충격 자체는 줄어든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원작보다 나은 결말일 수는 없죠. 아쿠아가 히카루와 동기어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큰 의미 없습니다. 동기어진이라는 결말 자체는 그대로니까. 원작에서는 그런 충격 뒤에 여러 캐릭터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여운이나 감동 같은 게 계속 있는데, 아쿠아는 죽었지만 아쿠아를 향한 주변 사람의 마음이 계속 느껴지니까.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밋밋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루비가 최고의 아이돌로 우뚝 서는 장면, 진짜 도쿄돔에서 찍은 장면이 나올 리는 없고 가성비로 연출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그냥 무대에 오르는 뒷모습과 얼굴 클로즈업 보여주고 땡. 가성비도 너무 가성비다. 루비의 엔딩도 그렇고 카나와 아쿠아의 관계성을 대충 흐지부지 그려낸 것도 진짜 별로예요. 특히 실사판에서 카나 배우가 너무 찰떡이라서 하라 나노카라는 배우, 이 작품의 베스트 캐스팅입니다. 저는 원작에서도 카나가 최애 캐릭터였고 드라마 배우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카나와 아쿠아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영화가 너무 실망스럽고요. 머빈 선정 가장 안타까운 패배 히로인 3대장, 딸기 베개 아야, 니세코이의 오노데라, 최애의 아이의 카나. 물론 최애의 아이는 승리한 히로인 자체가 없긴 하지만 아쿠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다 드러난 사실이고 카나가 진 히로인 확정인 상황이었는데 주인공이 죽으면서 패배 히로인이 된 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억가냐고요. 그리고 자꾸 베개 영업의 카나라고 놀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 연예인으로서 최악의 궁지로 떨어뜨린 후 이거를 아쿠아가 구해주는, 아쿠아가 카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였지. 영화감독 집에 따라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베개 영업의 카나라는 별명이 붙을 이유는 없다. 음해 자제. 아무튼 이제 곧 애니 3기가 방영되는데요. 원작 결말을 이따위로 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애니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혹시 애니에서 결말을 바꿀 가능성은 없겠죠? 애니보다는 실사화 작품에서 내용을 과감하게 바꾸는 경우가 흔하니까 제발 원작과 다른 결말이길 기대했는데 영화의 결말은 원작보다 더 별로였다. 하지만 결말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의 작품이고 카나를 비롯해서 캐스팅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임 비디오가 우리나라에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구독하고 있다면 최애의 아이 드라마,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애의 아이 더 파이널 액트를 리뷰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